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종목에 대한 개별 그 성적표를 하나씩 이제 보여드릴 차례인데 네. 어떤 순서로 보여주실 건가요? 일단은 저도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순서가 마치 또 이렇게 종목을 추천하는 그런 느낌을 줄까 봐, 그러면 안 되겠다. 음. 그래서 그냥, 진단 점수가 가장, 네, 높은 순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는 제가 빼고 이제 예, 예, 점수를 쭉 그렇게. 해서 아까 그 표를 봤을 때 TSMC가 가장 이제 점수가 높은, 네,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예,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어떤 형태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스마트 스코어. 그러니까 스코어는 이제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진단, 좋은 기업이냐를 판단하는. 두 번째 밸류에이션, 싸냐 비싸냐를 판단하는. 그 다음에 향후의 실적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음, 다음에 세 번째는 수급을 반영한 매매 신호는 지금 어떠하고 음, 앞으로 어떤 매매 신호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순서대로 해서 종목별로 이렇게 짧게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맨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다 좋은 기업이었다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우량 기업이었다는 거 뭐 볼 필요 없이 아까 표에서 보셨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여기 스마트 스코어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91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보면 전체 상위 0.09%. 볼 게 없구나.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업 분석을 패스해도 되겠구나. 거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 종목을 밑에 눌러서 들어가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지만 요 바로 밑에 내려보면 이런 종목 진단 점수가 있습니다. 보면 재무 안전성 100. 이래서 재무 리스크를 좀 체크해 봐야겠는데요.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다 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현금 차출, 캐시플로우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요. 프리 음, 캐시플로우가 좀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영업활동 이런 거 또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들은 잘 돌고 있는지, PSR 지표는 좀 어떠한, PCR이라는 지표는 좀 어떠한지, 저희가 다 체크해드려요. 예, 100점, 그러니까 볼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익성 90점. 이게 주로 이제 이익률과 관련된 지표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다양한 이익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체크하고 순이익률도 체크하고 에비타 마진율도 체크하고 ROA도 체크하고 ROE도 체크하고 비율로 체크할 수 있는 수익과 관련 다 체킹을 해서 그 범위 안에서의 점수가 안 나오면 점수를 낮게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수익성도 좋다. 재무 안정성도 좋다. 현금 착취 좋다. 근데 사업 독점력도 좋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데 여기 약간 부족하긴 한데 이게 지금 미래 성장성이 75점인 이 정도면 미국 전체 기업들 중에서 상위 1%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저희는 절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 한 75점 넘어간다 그러면 그냥 고성장주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40점에서 그 사이에 있는 기업들은 그냥 한 중간 정도, 그냥 일반 성장주, 성장을 안 하는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10점에서 한 30점이다 그러면 저성장주. 음, 뭐, 이익이 한 자릿수. 뭐, 이런 정도. 0이다. 그러면 성장이 멈췄거나 거꾸로도 가는 기업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여기서 보실 때 성장성이 뭐 한 20점 된다. 그러면 성장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예 볼 필요가 없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 분석 막 해서 막 영어 찾고 공시 찾고 뭐 다 찾았는데 아닌 것 같네 할 필요 없이 그냥 빨리빨리 스킵하시면 돼요. 리스트야 어차피 저희가 발굴해서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빨리빨리 추시고 좋은 것들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아닌 기업들을 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단은 종목 진단을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기업이다. 그다음 밑에 이제 요 컨센서스 부분들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요 부분들. 요건 다 이제 요 아까 진단 점수하고 요 밑에 있는 거는 다 지금 무료로 보실 수 있는 회원들도 다 보실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예, 보면 EPS 성장률이 뭐 6.5달러에서 8.5달러 이렇게 성장하게 돼 있고 요게 이제 한 30%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매출은 24%.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를 봤을 때도 TSMC는 고성장주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봐야 되고 거기에 맞는 타이밍이 나오면 언제든지 좀 투자해도 괜찮은 음, 그런 이제 기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서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하면 보유를 해도 장기간 괜찮은 그런 이제 성장성을 갖고 있는 이제 데이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예, 하단에 이제 주가 EPS 차트 요거까지 3종 세트로 꼭 이제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주가 EPS 차트.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예상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예상치고 요게 이제 요렇게 이제 성장하는 건데
요때가 사실 제일 좋은 시점이었겠죠. 네. 요 시점이 왜 그러냐면, 요 EPS가 실제로 이때는 예상치였을 거잖아요. 요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게 있으면, 요게 먼저 발표가 되니까 주가에 맞춰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 그,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떨어지는 기업들은 당연히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떨어지지 않더라도 성장률이 감소하는 것도 좀 조심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음, TSMC 같은 게 이때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 부분들이 주가가 올라가기 상당히 힘든 이제 구조를 좀 가지고 있었고, 만약에 주가가 요 정도 시점에 왔다 그러면 EPS 예상치는 이미 여기까지 그려져 있거든요. 여기까지 다. 그렇죠. 그러면 음, 저희가 이걸 계속 떨어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냐?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냐? 그럼 데이터로 보면 1번이 맞지만 음,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되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빠지면 손절하고 싶고 차트 보면 음, 역배열되고 있으면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이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때 보통 이제 지금 사야 되나요라고 아마 질문들 많이 하죠. 아마 대표님한테도 질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음, 사야 돼요? 막 이렇게 질문하면 되게 고민되는 거죠. 또 길게 놓고 보면 이게 EPS가 올라갈 거니까 맞지만 그럼 이 기간을 그분이 과연 버텨줄 수 있느냐. 음, 내가 투자하는 기간하고 다른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투자할 기간을 모르는 분하고 한테 투자 의견을 말하는 건 되게 맞습니다.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좋고 실적도 내년에도 성장하는 기업이다. 다만 주가는 되게 많이 올라와서 좀 유의해서 봐야 된다. 그다음에 음, 두 번째 봐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했는데 예. 이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지금 고평가로 고평가. 나와 있구나.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고평가라고 요금에서 그치지 마시고 요 메뉴는 들어가시면 요거는 유료 프리미엄 회원들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인데 왜 자꾸 방송에서 설명하냐서 그 부분도 제가 마음이 소심해가지고 그런데 저희 콘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그 프리미엄 회원들이 그래도 뭐라도 하나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 프리미엄 음, 회원들이 프리미엄 회원인데 나는 그럼 뭐가 다르냐고 얘기하면 그것도 또 안 돼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요거랑 매매 신호는 좀 저희가 따로 예, 프리미엄 회원들하게 하는데 밸류에이션을 제가 볼게요. 그럼 이게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차트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스템에서 저희 알고리즘을 만드는 시스템이거든요. 음, 그러면 TSMC 요 시점으로 보면 2023년도 10월이에요. 예. 지금으로부터 보면 약 11개월, 한 1년 정도 가까이 전인데, 요때는 지금 싸다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저평가. 그렇죠. 예. 요때는 저평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라인들을 여기 그려드리면, 여기 보면 매우 저평가 점선, 매우 고평가 점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거 매우 고평가, 요거는 매우 음, 저평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극단에 오면 어쨌든 뭔가가 통계적인 데이터들,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통계 데이터도 다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이상한 데이터다, 이상치의 데이터라고 체킹하고 지금 저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냥 그리는 차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고민들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 이 범위 안에서 음영으로 돼 있는 요 저평가와 고평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걸 벗어나는 것들은 이제 과도한 이제 밸류들을 서로 위든 아래든 받는 건데, 음, 그러니까 이런 시점들은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아마 사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도 역배열이고 이런 이제 이견들이 있으니까 잘 못 샀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가치가 아까 TSMC가 이제 좋아지는 걸 보니까 얘가 2024년, 2025년도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서 이제 이렇게 오른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점은 기업의 가치의 이게 이 중간점이라고 하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이 점선으로 돼 있는 데가 우리가 딱 그냥 적정가라고 표시한 데인데 이게 예. 적정가가 그냥 이게 목표가가 아니에요. 그냥 페어하다는 가격이지 이 가격을 저희가 위에다 적정가로 썼는데 이걸 타겟 프라이스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어 밸류하고 타겟 프라이스는 훨씬 높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 타겟은 여기서 팔 게 아니라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여기서 팔 거면 타겟 프라이스는 여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음, 지금은 페어 밸류를 찍고 있는 거지 타겟 프라이스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예. 요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가치는 그 기업이 매출액을 기반으로 한 밸류에이션을 하기도 하고요. 이익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음, 에비타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기업에 가장 잘 맞는 밸류에이션을 쓰거든요. 예. 한 개의 밸류에이션을 전 종목을 다 커버할 수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의 과거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20년치 데이터를 돌려서 이 기업과 이 기업의 산업에 가장 맞고 이 기업의 유형에 가장 맞는 밸류에이션 방법이 무언지를 선택하고
이 기업이 어떠한 밸류들을 보였고 밸류가 더 받거나 덜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는지를 체크하고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걸 계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네, 복잡한 로직이지만 철학적으로는 되게 올바른 네,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고평가된 이런 형태들로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이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대신 이제 기업 가치가 이 예상치가 아니라 원래는 요 정도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튀다. 음. 그러면 뭐 이제 그런 걸 또 다 합리화하면서 또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아까 성장률 예상 성장률도 중요한 거 성장률의 리비전 바뀌는 값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요거는 좀 뒤에 만들긴 할 건데 앞부분의 것도 개발이 끝나고 하면 저렇게 리비전이 바뀌고 있는 차트도 만들어서 붙여드릴 거거든요. 음.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1년이 끝나기 전에는 붙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 개발팀한테 얘기해서 예.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저희는 시스템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투자자들이 좀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형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요 안에 들어왔다가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들이 오르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간 거죠. 근데 지금 TSM은 이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때가 된 거죠. 예. 발표 나왔나요? 아직 아직 안 안 나왔죠.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지금 거의 한 분기니까 지금 거의 다 끝나간다고 보면 요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업데이트. 그러면 요 파란색 범위도 요 정도로 올라가겠죠. 음.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요 상태에서도 뭔가 살 수 있는 포인트가 아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나 로직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있으면 아, 나중에 저 가격이면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요 미래 걸 제가 지금 맨날 이렇게 손으로 그려주고 있는데 저도 귀찮기도 하고 해서 저걸 아예 더 그려드리려고 해요. 음.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요 음영 있는 부분이 한 요 정도까지 그려지고 요 뒤에는 그냥 예상되는 이 밸류의 변화를 아예 그려드려서 예. 아예 보시면 아 지금 주가가 높더라도 1년 동안 유지되면 밸류가 싼 데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실 수 있도록 또 아, 그 그거 좋을 부분을 것 좀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좀 정리가 되면 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그래서 차트는 지금 밸류에이션 현재로서는 10월 중순에 이제 TSMC가 어닝을 발표하면 그때 업데이트가 되겠네요. 그죠? 네네, 음. 업데이트가 되는데 저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아까 예상치를 아니까 음. 거기에 맞춰 있는데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알고리즘에서는 이 기업을 뭘로 평가하고 있냐면 PER로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EPS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EPS는 이제 TSMC가 아까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100%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희는 그 EPS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럼 뭘로 봐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보면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매출액이 성장했냐, EPS가 성장했냐. 이 두 가지 올라가면 그 다음 분기에도 올라간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해놓고 이 밸류를 보시면 괜찮다는 거죠. 음.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가 아예 이것도 그려드리겠다. 예.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 주시면 그것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밸류 그 매매 신호만 하나 보고 그럼 TSMC 지금 매매 신호는 뭐냐? 음. 현재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신호인 거예요. 예. 그러면 현재는 이렇게 네, 관망. 관망으로 돼 있습니다. 관망. 좀 기다려라. 그러면 이제 왜 기다리라고 할까? 그럼 저희 시스템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시스템이 좋은 기업 통과, 밸류에이션 통과, 그러니까 수급 통과, 그러니까 상승 추세 통과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예. 지금 보면 얘가 지금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딱. 아, 그러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얘가 신호가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나빠서 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좋다고 무조건 사면 안 되니까 너무 비싸게 사면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과거에 최근에 그 매매 내역은 여기 저희가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화면이. 음. 화면에 떠서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제 추세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언제 샀고 언제 팔았고. 그러면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최근이 2023년 11월에 그러니까 아까 밸류에이션이 10월 달이 제일 밑이었잖아요. 예. 아까 그 벨 1년 봤을 때 찍고 그때는 안 사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턴하고 확실해야 산다고. 좀 그래서 얘는 그거보다는 높지만 11월 중순에 97달러에 매수 신호를 97에. 냈고 예. 네. 그다음에 8월 5일 날 149달러, 그러니까 159달러 정도에 팔았죠. 그럼 지금이 180달러 정도 되니까 그럼 시스템이 못 맞춘 거 아니야? 어떻게 그걸 다 맞추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제어하면서 수익률을 내는 게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이쪽 부분은 수익만 내는 거를 보여드린 거고
여기 누르면 손실 난 거까지 다 저희가 보여드려요. 음. 수익만 내는 시스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2년치를, 최근 2년치를 보여드리는데, 예. 특이점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이 손실이 마이너스 9, 5%로 마이너스 1% 이렇게 음. 보면 손실이 짧아요. 그리고 이익을 낼 때 보면 짧은 것도 있지만, 길 때 보면 상당히 길게 가져가거든요. 여기에도 저희 회사의 철학이 하나 이제 들어가 있는데,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라는 컨셉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겹이고 싸지만 수급에서 꼬였으면 일단 팔자. 음. 싸지만 더 싸질 수 있고, 그걸 갖다가 막 2, 30% 빠질 때까지 우리는, 그냥 장기 투자자입니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막 2년씩 기다릴 수는 없죠.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닐 때는 팔자라는 그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아까 밸류에이션이 저희가 150달러에 팔았는데, 이 150달러를 아까 차트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서 보면, 네, 아까 지금 매도가 저희가 날짜가 8월 5일이었죠. 네, 예. 8월, 네, 8월 5일이면, 어, 요쯤 되겠네요. 그쵸, 요쯤. 그렇죠. 예. 요쯤. 그러면 실제로 원래의 일반적인 가치 투자는 언제 파냐면, 요때 팔아요, 요때. 음. 요때 팔거나. 그렇죠. 왜냐면 고평가를 넘어갔잖아요. 예. 예. 요때 파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여기서 샀지만 요때 안 팔고 얘는 요렇게 떨어지는 시간도 버티면서 그냥 끝까지 가져왔다는 거죠. 음. 그래서 수익을 더 내자는 쪽으로 갔는데 여기는 아니다라고 이제 해서 마지막에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비싸서 판 게 아니라 비싸지만 여전히 더 비싸질 수 있다. 음.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뉴턴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광기를 알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갈지 매우 고평가에서 매우 고고고평가까지 갈지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투자 또는 그 기업의 가치 근간에서 투자할 때 가장 맹점으로 우리가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일찍 사고 그래서 손실을 다 견뎌내고 음. 올라서 수익이 좀 나면 팔아가지고 그 이후에 엄청 오르는 건 또 못 가지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에서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크해서 꺾이기 전에는 하지 말자라고 했고, 수급이 다시 이제 이쪽에서 턴하면서 추세가 바뀌었잖아요, 예. 상승으로. 음. 그럼 사실 요때 다시 수급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온 이유는 그때는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이미 이제는 고평가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은 됐지만,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면 우리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왜 신호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냥 저희는 비싼 기업은 신호를 드리지 않아요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때 왜 안 주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신호가 나온 점에 오히려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아마 이 시스템을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네, 미준 구독자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표가 되면 굉장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자. 근데 네,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무릎이 어딘지 아니면 어깨가 그렇죠. 어딘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방금 전에 네, 설명해 맞습니다. 주신 부분을 좀 해석을 해보니까 초이스 스탁은 그거를 가능한 한 잘 전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네, 무릎이고 어디가 어깨인지를 우리 대신에 좀 네, 계산을 하고 우리한테 넌지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보수적인데 조금 더 늦게 사더라도 확실할 때 사자는 그래서 바닥에 찝을 순 없지만 뭐 그런 것들의 철학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 개 기업을 너무 오래 설명드린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설명드려야 되겠죠? 네. 메타, 두 번째 기업은 메타고요. 예, 조금 속도를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스마트 스코어가 이제 87점이고, 음, 여기 밑에 내려보면 딱 그 메타 플랫폼스의 이제 현재를 보여주는 건데, 음, 여기 보면 점수에서 다른 건 다 꽉 차 있잖아요. 예, 예, 딱 차 있는데 하나 비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네요. 미래 성장성. 나머지는 그냥 100, 100점 만점을 볼 게 완벽하네요. 없어요. 그럼 성장성이 올해 2024년도가 낮았냐? 낮지 않았거든요. 음, 근데 이 시스템은 이미 2025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서 저희가 특정한
기준을 정한 날짜가 있거든. 그 날짜가 지나가면 이제는 우리 전부 다 2024년 그 다음 연도의 가중치를 훨씬 더 많이 보는 쪽으로 시스템이 바뀌거든. 예, 그래서 내려보면 그 뭐 왜 낮아졌냐를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2024년도로 보면 EPS가 14달러에서 21달러니까 50% 정도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2022년도에서 23년도도 많이 늘었을 거고. 예, 여기도 보면 매출이 늘고 늘고 이렇게 갔잖아요. 예, 근데 2025년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2055년도는 1839억 달러. 그러면 이렇게 대충 눈으로 봐도 음, 성장률이 상당히 좀 주는데라는 게 딱 이렇게 음, 보이잖아요. 둔화되죠. 그래서 메타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보니까 매출액이 앞으로 2년 연속 한 12에서 13% 정도 성장해요. 음, 그럼 이제 고성장주는 아니라고 보고 음, 밸류에이션도 해야 되고 매매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두 그렇지. 번째 EPS 같은 경우에는 14% 14%예요. 즉 매출액과 이익이 전부 다 13% 전후의 언더에서 다 있기 때문에 메타 플랫폼스가 지금 요때까지 2024년도까지 성장해왔던 이 성장률을 보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음,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음,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음,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메타 플랫폼스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면 지금 보면 저평가를 얘기해요.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형태들이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요 시점에서 보면 이제 벌써 이미 1년밖에 안 되는데도 요 정도고 그전에는 이 밑에 완전 저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데이터를 2022년도부터 갖고 있으니까 한 2년 반, 3년치를 갖고 있거든요. 저희는 장기 데이터 차트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볼 땐 이걸 전체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는데 그때는 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적정가, 저평가, 적정가, 기업 가치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막 계속 올라갔겠죠. 아까 지금 2024년도 EPS가 엄청 올라가니까 분기별로 쪼개서 올라갔을 거잖아요. 이게 쭉 가는데 갔지만 앞으로 이 이후에 2025년도에는 이 올라가는 계단의 폭이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어서 얘가 조금은 올라가더라도 옛날처럼 막 이렇게 빨리 올라가서 이 상단에 도달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음, 하지만 또 인간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데이터가. 근데 맞아요. 그거를 제외하고 합리적인 네, 생각 안에서 판단을 해보면 저 계단이 이제는 폭이 되게 좁아지겠구나.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매 신호를 좀 살펴드리면 이게 보면 최고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고, 여기 보면 최고 수익률이 있고 누적 수익률이 있는데, 이건 개념이 음, 뭐냐면, 최고 수익률은 이제 이 종목을 한 텀을 매매했을 때, 한 텀에서 가장 많이 나왔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한 음, 번, 딱 매수 나와서 매도까지. 나도까지. 그러니까 메타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뭐 한 2, 30%에서 많으면 한 50%인데, 얘는 쭉 끌고 와서 페이스북에 악재들이 다 나왔을 때, 뭐, 네. 미디어들하고 소송하는 문제들, 애플에서 뭐, 개인정보 추적이 안 된다고 해서 막 주가 박살 났을 때, 그때 음, 얘는 턴할 때 외순신호를 잡아서 270%를 찍은 거거든. 그러네. 그리고 요건 뭐냐면, 이 매매 신호에 따라서 모두 다 똑같이 매매했을 때, 그러니까 손실도 나고 매매도 했을 때, 그러니까 자산 베이스로 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누적 수익률을 평균하는 것도 아니고 합산도 아닌데, 정확하게 자산 베이스로 수익률이 나면 나는 대로, 이렇게 복리 형태대로 그렇게 이제 지금 계산하게 됐고 계속 높은 편인데 예. 얘의 내역을 좀 살펴보면 이 내역이 최근에 요때가 제일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여기에 요때가 이제 최고 수익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수익은 길게라고 할 때 딱 잘 맞은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도 간 적이 있었지만 안 꺾이니까 끝까지 받쳐줬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니까 다시 저평가가 되고 이 트렌드를 가장 잘 물고 온 이제 베스트 케이스였고 음, 반대로 엔비디아는 저희가 한 번 잡았다 실패하고 한 번도 못 잡은 종목이에요. 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주가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살려고 하는 타이밍이 되면 또 오르고 이렇게 해서 네, 음, 저희 시스템에서는 못 잡았어요. 엔비디아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또 어떻게 잡아야지 밸류에이션에서 할 수 있을까도 고민 중입니다. 잡아내야 되니까 그 음, 문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솔직하게 뭐 안 되는 거는 안 됐고 되는 건 음. 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메타를 이때 이제 2023년 1월 달에 산다는 건 정말 힘든 네, 일이었어요. 정말 제가, 힘든 일이죠. 예, 기억하기로도. 네.
저는 들고 얘는, 있었거든요, 그때 메타를. 아, 근데 들고 그러셨구나. 있으면서도 아, 네. 정말 괴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죠. 너무. 예, 이게 진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지가 정말 밑도 끝도 모를 정도로 예, 떨어졌으니까요. 예. 그래서 얘가 못 샀죠, 네, 그때. 저도 못 샀습니다. 461달러까지 1년 반을 보유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때 팔았고, 음, 그리고 안 사다가 보시면 오히려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게 460달 팔고 500쓰면 더 비싸게 산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리스크가 켜졌기 때문에 판 거거든요. 예, 근데 얘가 왜냐면 다행히 올랐으니까 이렇지만 여기에서 반대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켜지면 저희는 일단은 수익을 실현하는 형태의 알고리즘이고요. 네, 8월 13일 날 다시 사서 지금 현재 예상치가 현재까지 음, 오른 게 10.1%. 네, 요건 거고. 음, 이 전체 내역들을 보면 여기도 이렇게 다 있거든요. 보면 손실이 두 자리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은 일반적인 기계적인 시스템이 이 손절이라고 하는 게 일률적으로 다 적용돼 있을 거예요. 5%뭐 5%, 맞아요. 예, 7%면 7%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저희는 하나도 똑같은 게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기계적인 퍼센트 손절이 아니라 수급의 신호를 가지고 손절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10% 정도의 수익률이 나 있지만 언제든지 아까 성장률이 꺾이거나 그런 매도가 되면 얘는 아마 매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좋은 기업이고 싼 것도 맞지만 수급도 지금은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지만 음, 아까 이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좀 리스크라서 그 음, 리스크라기보다는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 네, 부분이라서 성과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음, 요 중간에 저희가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6개월 동안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거는 매매 신호니까 유료연들 프리미엄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미리 말씀을 드려야 오해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요런 구간이 있잖아요. 예, 예, 짧은 기간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건 뭐냐면 조건이 맞아서 나왔다가 아닌 것 같은데 리스크가 켜졌는데 팔고 막 시장이 변동함에 따라 얘도 지금 막 오락가락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럴 때가 뭐냐면 한 방향으로 가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그렇죠. 반복해서 공부를 말씀을 하다가, 예, 드리잖아요. 저렇게 나올 때는 오히려 눈여겨봐야 되는 때거든요. 이때는 이제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손절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음, 매수 신호가 나온 이후에 이때도 사실은 나올 뻔했어요. 얘가 음, 마이너스가. 근데 올라가니까 얘가 그대로 이제 이 상승 텀을 타고 쭉 가는 음, 형태들이거든요. 음, 테슬라도 이 형태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히 이제 요 그림 형태로 이제 간 셈인 거고. 그래서 요런 형태를 볼 때도 요 차트도 단순히 결과만 보지 마시고 뭐 찍혀 있을 때 최근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찍히기 시작한다. 음, 그러면 얘가 뭔가 방향성을 위든 아래든 좀 잡으려고 하나? 음, 그런 형태로 보시면 조금 더 그 종목을 눈여겨 보실 수 있고 음, 그런 기업들을 여기에 이제 위에 보면 하트가 있으니까 누르면 관심 종목에 등록이 되고 예, 예, 등록이 되고 그걸 본인 관심 종목에 가시면 매매 신호가 아예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그냥 다 무평이한 기업이니까 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86점이고 상위 0.5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볼 게 없는 기업이 좋은 기업인 거죠. 근데 대신 요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보면 성장성이 음, 아까처럼 좀 떨어지고 있다. 네, 요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메타, 이렇게 좀 큰 메가캡 애들이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성장성이 좀 낮게 평가가 되고 있어서 얘네들이 막 주가를 끌고 가기보다는 약간 반도체 중에서 선에서 성장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중대형주 중에서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편입을 조금 추가로 해보는 것도, 아니, 그 음, 미준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뭔가를 음, 이렇게 해보신다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메타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사실 수도 있지만 그럴 거면 그냥 SPX 그냥 ETF를 하나 사셔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그런 현금을 오히려 이 성장성이 조금 높은 종목에 사면 이런 부족한 성장성을 좀 메꿀 수 있는 종목들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성장성 부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이제 뭐 매출 사이즈가 크니까 우리나라는 이 정도 사이즈 되면 아마 매출이 1년에 한 2% 늘 거예요. 2%, 1%. 근데 미국은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인데 이 사이즈를 가지고 매출액을 두 자릿수로 올린다는 게 상상이 안 음, 되는데 음, 이 정도 10% 올리면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견기업 하나가 막 생길 정도의 그렇죠. 매출액이라고 보는데 음,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이제 5년도, 6년도 데이터를 보면 얘는 지금 6월 결산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요거가 결산법인이 다르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 데이터를 볼 때. 그래서 2024, 저희는 아예 뒤에다 월을 찍어드렸어요. 그래서 2024년 6월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2024년도 9월이잖아요. 그럼 24년도 데이터 이걸 보면 안 되는 거죠. 예, 얘 데이터가 사실상은 앞으로 남은 9개월, 약 1년 동안의 데이터로 보는 게 맞고, 얘가 그 다음 연도 정도의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12월 기업이냐 6월 기업이냐 다르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회사가 종목 그 주가가 요 지금 2025년 요 데이터를 보고 있는 게 맞죠. 요 데이터를 보고 있죠, 지금. 맞죠. 아까는 25년 12월인 기업일까 6월인 기업은 좀 다르니까. 음, 얘랑 얘 사이 어딘가를 지금 좀 이제 포커싱을 맞추면서 가는 요 형태이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다 체크하셔야 되는데, 예, 예, 제가 퍼센트를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은 여기가 11%, 음, 여기가 네, 14% 정도 돼요. 그리고 얘가 12%, 얘가 16%. 음, 그러니까 어떠세요? 성장률이 중간보다 살짝 낮은 느낌의 성장률의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점수가 이렇다는 거죠. 음, 아까 30점짜리는 얘보다 조금 더 낮은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되냐면 이걸 많이 보시다 보면 여기 성장성 점수가 몇 점 찍혀 있으면 밑에 EPS 성장률이 얼마 정도 수준이 있거나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점수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찍는 점수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개인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산해야 되는 거를 로봇이 데이터가 계산해서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그 결과를 보신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보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보면 여기가, 여기 지점들이 이제 고평가, 음, 넘어가는 지점도 고평가. 좀 여기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약간 고평가 영역으로 이제 가는 형태인 거죠. 이제 1년 전에는 여기 적정가 사이에 있다가 얘가 올라가는데 나름 그래도 이 이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올라가니까 이것도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요 기업도 마찬가지. 저희 알고리즘 체크해봤더니 얘도 PER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EPS 가치가 얘가 계산된다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 예, EPS가 아까 성장률이 12%에서 13%니까 요게 1년 동안 한 12에서 13%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빨간색이 있는 주가가 이렇게 가는 게 맞겠냐? 한 번도 여기 도달한 적이 없는데 음, 아니면 요 라인을 따라갈 거냐? 그러면 이제 성장은 하겠지만 주가의 상승률은 폭발적이지 않을 수는 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데이터를 보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매매 신호를 좀 보면 현재는 관망인데 이제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2000 이제 5월 달에 매도를 했네요. 389달러에 이제 매도가 됐고 예, 지금은 이제 예, 전체적으로 데이터 보면 중간에 보면 손실은 짧게 이익이 날 때는 좀 길게 그래서 누적적으로 이익을 쌓아가려고 하는 이런 형태.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게 잘 맞는 기업들 위주로 신호가 나왔을 때 하시면 좋아요. 어떤 기업은 10전 10패한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잡긴 잡았는데 그냥 예, 10번 다 손실로 끝나는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음, 와, 저 기업은 정말 너무 밉다. 그냥 그러니까 분명히 신호가 나왔다는 건 좋은 기업인데 그 예, 타이밍을 막 그 뭐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샀는데 가끔 왜 시장이 폭락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종목에 관계없이 음, 중소형주들은 뭐한 10몇 퍼센트씩 빠지니까 바로 수급이 깨지면서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매도가 나왔는데 다음날 또 급등해서 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 또 다시 얘는 시스템이니까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두어 번 하면 누적 손실이 막 2, 30% 나는 형태도 발생할 수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한테는 개선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걸 열어보셔서 이 기업은 되게 잘 맞았구나. 그리고 이런 음, 누적적으로도 잘 쌓아가고 있는 기업이구나. 그런 기업의 매매 신호가 그 기업이 앞으로도 잘 맞출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거든요. 신뢰도가. 그렇겠네요. 그런 예, 기업들을 좀 보는 것도 하나의 저희 시스템을 이용하는 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인데 여기 보시면 적정가랑 얘랑 적정가인데 밸류에이션이 지금 좀 약간은 위에 있거든요. 어, 그래서 조금은 조정을 받아야 아마 매수 사임이 나올 겁니다. 매수 사임이 나올 건데 아까 성장률로 보면 그런 좀 아쉬운 점은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다음 종목, 네, 구글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에서는 네, 구글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제 네, 생각에는 그럴까요? 안 그러면 이제 쓰러지실 것 같으니까. 아, 네. 듣고 있는 저도 뭐 쉽지가 아, 않은데, 힘드시죠? 네, 말씀하시는 대표님 얼마나 네, 힘드시겠어요. 네, 그러면 네, 오늘은 알파벳까지 함께 살펴보고요. 또 이게 네. 다음 주에 보면 또 변하니까 나머지 또 변하죠. 종목들은, 그쵸. 예, 밸류에이션도 조금 바뀌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구글까지만 할까요? 예, 예, 9월까지만 진행을 한번 해주시죠. 네, 구글도 역시 마찬가지 뭐 좋은 기업이죠. 그래서 스마트 스코어 85점이고 전체 상위 0.6%에 속하는 음, 초우량주.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보면 성장성이 마찬가지죠. 없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제 테크 기업,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좀 메가캡들은 요 성장률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유의해서 좀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음, EPS 우리가 하단에서 보시면 요 예상치들을 계속 이 업데이트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예. 최소한 한 주에 한 번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매일 바뀌진 않아요. 바뀌어봐야 0.0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정도의 사이즈고, 음, 뭐 날짜를 하나 정하셔서 뭐 매주 난 토요일 날 들어와서 내 종목을 하나씩 한번 체크해 봐야겠다. 그럼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들어오셔서 체크하셔서 이게 지금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아까 제가 AMD 하나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추정치가 떨어지고 있는지 아니냐에 따라서 이 절대값도 중요하지만 음, 이게 8.71에서 8.61, 8.51 이렇게 바뀌면 그냥 봤을 때는 성장률이 있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예. 바뀌는 포인트를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체크들도 저희가 좀 번하게 할 수 있도록 차트를 앞으로 네,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음, 여기 보시면 이제 2024년도인데 이제 5년치로 이렇게 보면 3,860억 달러 정도고 요게 11% 정도입니다. 11%. 음, 그 다음에 2025년도에 제가 여기다 그리진 않았는데 데이터를 제가 저희 서비스 로 데이터를 확인해 봤더니 4,280억 달러에서 이게 한 10% 돼요. 그래서 구글은 음, 앞으로 2년 동안 매출액 성장률이 10%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EPS 같은 경우에는 요 성장률이 저희가 14%. 요게 14%. 14%고 내년도가 이제 15%. 음, 15%. 여기 10달러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5% 정도 올라서 정리하면 매출액은 한 10%, EPS는 한 15% 늘어나는 종목에 내가 투자한다라고 생각하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뭐 이렇게 빅테크니까 또는 뭐 팡이었으니까 막 가겠지 뭐 이런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가 EPS 차트를 보면 요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요 부분들도 역시 이제 10달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긴 할 거예요. 예. 1년치가.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EPS가 8달러고 주가가 160달러니까 음, 요 8분의 160 하면 20배네요. 20배잖아요. 예. 요게 PER 20배가 되는 거고. 음, 이게 주가 엔드 EPS지만 요걸 나누기를 하면 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도 다 저희 철학이 반영된 이걸 보여주더라도 이렇게 나눠서 PER을 나눠서 보여주자. 음, 예상치랑 같이 보여주자. 이런 철학들을 갖고 차트를 만드는 거지 다른 데 있는 걸 카피해서 만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막 저희 회사에 그 실적 캘린더가 왜 없냐 그러는데 저희 실적 캘린더 이런 건 뭐 워낙 다른 데서 서비스를 많이 하시니까 그냥 음. 그거 뭐 인베스팅닷컴도 있고 시킹 알파도 있고 또 야후 파이낸스도 있고 하니까 그냥 저희는 저희만의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고 개발하는 데 좀 집중하고 그게 다 끝나면 그때는 저희가 막 그런 것들도 막 붙일게요.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저희가 만드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형태들로 가겠죠. 요 한 20배 정도 되는 수준으로 갈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결국은 주가 상승률이 수익률이 될 텐데 결국은 뭐하고 똑같아지냐면 요 2년 동안의 EPS 성장률과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예상 수익률이. 음, 그러면 아까 우리 EPS 성장률이 14%라는 게 거기 때문에 구글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내가 한 14%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을 기대하는 주식을 지금 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음. 그런 개념을 봐야지 구글을 사면서 내가 앞으로 한 50% 1년에 막 이거는 그냥 그런 거죠. 막 목표는 목표 수익률은 누구나 잡을 수 있잖아요.
기대하는 실제적인 거는 데이터로는 연평균 한 15% 정도를 기대하고 나는, 그러면 나는 안전한 구글 괜찮아 하면 구글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음, 구글이 무조건 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주식. 근데 나는 1년에 30% 이상 복리를 안 벌면 난 안 돼라는 분들한테는 구글 대신 딴 걸 사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구글의 주가가 좀 더 떨어져서 요 음, 정도에 사면 상승하는 기울기가 달라지니까 상승률이 30%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살 수는 있지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으실 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밸류에이션하고 매매 신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 구글 저평가. 네, 구글은 제가 주가 폭락했을 때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10년 내 가장 싼 주가 수준이다. 음. 그러니까 물려도 사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물렸으면 돈 꽤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근데 그런 시리즈 중에 하나가 페이팔이었는데 페이팔이 2년 동안 멈춰 있어가지고 구글 오른 분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너무 싸니까 그러니까 음, 메타도 그렇고 그런 컨셉들을 가지면 사실 이렇게 뭐 바텀 피싱을 해야 되는 분들은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뭐 개인적으로 할 때는 용기 있게 사면 되지만 그걸 샀다라고 말을 하는 용기는 또 다른 용기인 것 그럼요.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이렇게 밸류에이션들이 이제 쭉 저평가되면서 이제 올라와서 지금 시점에는 요게 이제 저평가돼서 이렇게 요 기업의 가치가 오를 때마다 주가 쭉 따라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많이 지금 떨어져 있네요. 떨어져 있는 요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앞으로 얘가 안 올라갈 거냐? 그건 아니었잖아요. 예.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 얘도 역시 PER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PER로도 하고 EV/EBITDA로도 하고 PSR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얘는 적합한 게 PER로 이제 체킹이 돼서 PER로 하는데 그러면 이 항우의 성장률이 14%였죠. 4%, 예. 14%씩 1년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요게 이제 전체 1년에 4개였으니까 14%다 그러면 1년에 이렇게 해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예. 그럼 이제 주가가 네, 분명히 구글도 오르겠죠. 이렇게 오르긴 오를 건데 이런 라인들을 따라서 오르겠죠.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 음, 타이밍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음, 매매 신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잡아서 이제 팔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고 음,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인데 그 속도가 한 15%에서 한 20% 높으면 그런 정도의 어떤 수익률을 기대하고 움직이는 게 맞다. 근데 싼 건 맞다. 구글이 정말 너무 무시당하고 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매출액 성장률 일단 10% 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그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고성장성을 회복하는 포인트가 되면 이 부분의 회복 속도 훨씬 빠를 겁니다. 이 그렇겠죠. 매출이 회복이 되면. 그래서 예. 그 부분이, 근데 저는 구글이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안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저희도 구글 거 공짜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과금을 하면 낼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희도 뭐 구글 독스도 쓰고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쓰고 하는데 다 무료잖아요. 예. 만약에 한 달에 5달러, 그래서 2달러씩 내라 그러면 낼까? 저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몇억 명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음, 구글 어널리틱스도 저희 써서 뭐 트래픽들 다 분석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무료로 쓰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예전에 뭐 몇십 년 전에 그 트래픽 데이터 체크하려면 시스템이 3천만 원에서 한 1억씩 주고 샀거든요. 어, 이걸 다 무료로 쓰고 있는데 저걸 사스로 만들어서 팔면 벌겠구나. 음, 구글은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돈을 벌 결심을 안 하는구나. 그리고 사실 또 클로드나 이런 데들 이제 AI나 이런 쪽 애들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이제 AI의 어떤 것들이 폭발적으로 만나는 지점이 생기면 아마 그때 또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생기지 않을까. 근데 현재로서는 1, 2년 안에는 딱 보이는 그건 없다. 그런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매매 신호를 보면 네, 8월 6일 날 아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때 음, 매도 시가 나온 이후에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전체를 보면 이렇게 이때도 잠깐 나왔네요. 8월 20일 날 나왔다. 23일 날 그냥 판 거예요. 샀다 음, 그냥 파는 거예요. 아닌 예. 것 같아. 그러고 아, 이제 바로 이렇게 잡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신호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좋은 기업이고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수급만 맞으면 언제든지 나오는 거고. 지금은 간망이지만 지금 3개월 동안에 이게 주가 차트에도 보면 여기 신호가 나왔잖아요. 이 예. 신호들이 여기 보면
매도 나왔다가 다시 음. 삽시다 했다가 여기다 떨어지니까 팝시다 했다가 네. 지금 요런 상태인 거거든요. 예. 얘가 이제 다시 이제 좀 뭔가 해서 수급으로 확실해지면 싸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호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음. 주가는 위든 아래든 뭐 더 조정받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그런 신호들을 잡아가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형태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개를 말씀드리는데 전부 다 우량 기업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싼 종목이 있고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한 1년 정도의 매매 계획들을 세우시는 게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추시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좀 좋겠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일단 오늘은 이제 네 종목 대부분 다 이제 우량주였고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네. 재미가 조금 떨어지는 종목이었는데요. 다음 네, 주에는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더 아무래도 이 변동성도 좀 더 큰 종목들이고 그렇습니다. 네. 또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현란하기 때문에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더 이런 종목들보다. 그래서 굉장히 네, 좀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량주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재미없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래도 뭔가 꼭 이런 형태의 종목이 아니라 하더라, 다른 종목을 보시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들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너무 들으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저희 방송 녹화 시작하기 전에 잠깐 대표님께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우리 초이스 스탁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 시스템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확신이에요. 근데 그런 확신이 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이걸 계속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대표님께서 이렇게 미주원 채널에 직접 방문하셔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초이스 스탁을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 정말 너무 긴 고맙습니다. 시간 동안 녹화하시는데 좀 지쳐 보이시는데 고생 많이 네, 이제 하셨습니다. 좀 쉬어야겠습니다. 예. 네. 지금 밤 11시네요. 그죠? 네네, 한국은 밤 11시입니다. 또, 그 미주은 TV 시청자분들이 워낙 그런 관심과 열정들이 많으셔서, 예전에 강의할 때도 제가 하루에 한 8시간 정도를 했거든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쭉 했는데, 예. 근데 안 듣고 싶은 사람 앞에서의 1시간 강의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증권사도 가끔 한번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 예. 보수 교육이다 보니까 그냥 의무로 앉아 있다 보니까 음. 그냥 내가 그냥 광대가 돼 있는 느낌? 뭐 이런 거였고. 근데 촘촘하게 듣고 싶은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막 몇 시간을 해도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준 TV 채널은 뭐 대표님도 철학이 너무 좋고 비슷하고 또 구독자님들도 그렇게 따라오고 계시고 또 반응해 주셔가지고 사실 뭐 저는 더 해도 괜찮을 정도로 너무, 네, 기쁘게, 촬영을 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녹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도 그러면 대표님 출연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좀 푹 쉬시고요. 다음 주에 좀 쌩쌩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